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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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카메라 앞에 있는 거 되게 힘들어 하는데 지금은 심지어 카메라에 녹음기까지 제 앞에 있어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켠 건 계속 해야지 언젠간 연습돼서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주말까지 뉴스레터 보내기로 약속했었거든요.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원래 납기형 인간이어가지고 못할 것 같으면 일단 사고를 치고 날짜를 먼저 말해요. 이때까지 끝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일요일까지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원래 게다가 또 말이 빠르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TMI 대화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바쁠 때는 회의 시작하면 저 지금부터 말 조금만 빨리 할게요 하고 양해를 구하고 막 랩 배틀 할 만큼 말이 되게 빠른 편이라 글로 쓰다 못해 영상을 먼저 켜봤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프로토콜이라는 스터디 카페 가서 이거 책 읽다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책 너무 재밌어요. 혹시 보이나? 혹시 책 추천 필요하시다면 이거 꼭 읽어보세요. 책 읽고 하다가 너무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머릿속에 있는 건 여기다가 내뱉지 않으면 답이 없겠다 싶어서 또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저는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맨날 불치병에 걸려도 억울해하지 않는 연습을 해요. 근데 딱 하나 억울할 것 같은 건 그래도 10년 동안 맨땅에 헤딩하면서 얻은 건 사업적인 인사이트인 것 같은데 이거 어디다가 못 꺼내놓고 죽으면 그거 너무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막 글로 요약하게 정리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바쁘고, 물론 이것도 엄청 수려하게 편집하거나 뭔가 잘 멋있게 담아낼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원테이크로 쭉 말하고 올리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담아봅니다. 그래도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저는 편안한 속옷의 기준이라는 슬로건으로 원도어 브랜드 더잠을 전개하고 있는 주식회사 원테이크 CEO 홍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깜깜해졌어요. 하루 종일 카메라 보고 있는 거 아주 보통 일이 아니네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몇몇 분들이랑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나도 좋고 일도 좋은 여성이었어요. 저도 분명히 제가 너무 좋고 일도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과 삶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저한테는 꽤 큰 숙제로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주제였거든요. 제가 한 70시간 이상을 보통 일주일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 42시간제니까 일반 노동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긴 시간인 건 분명히 맞죠. 근데 그 와중에 나를 좋아해야 하고 챙겨줘야 하니까 이거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저는 노동 시간이 긴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 대한 무게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스마트했다면 어쩌면 더 빨리 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그 무능감 때문에 노력으로라도 메꾸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정신머리력으로 일을 하는 것 자체에는 크게 불만이 없는 편이고요. 근데 대신에 제가 예전에 그 시작점이 딱 있었는데 GOD 콘서트를 갔어요. 제가 GOD 콘서트 다 다니거든요. 너무 나이 드러나는 언급인가? GOD 콘서트에서 가면 점프하면서 뛰어노는 그런 컨셉으로 보통 놀고 있는데, 제가 몸은 점프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문화예술을 즐기지를 못했어요. 뭔가 영화를 봐도 영화 속에 누가 어디다 사인을 하면 내가 오전에 그 계약서에다가 어디까지 확인하고 어떻게 보냈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마음껏 즐기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노동시간이 긴 건 괜찮지만 내 개인의 시간이 조금 더 오롯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고, 목욕할 때, 샤워할 때, 영화 볼 때 그 시간에 개입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보겠다고 시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저한테 집에다가 스위치를 하나 설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테이프로 인간 홍유리와 CEO 홍유리라고 글씨를 써놓고 제가 퇴근을 해서는 그 스위치를 끄고 출근할 때는 그 스위치를 켜면서 생활을 해봤어요. 그래서 출근을 할 때는 거울을 보면서 뭔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회사 안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혼자 다짐하고 출근을 했다가 집에 오면 그걸 끄면서 긴장감을 좀 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실제로 되게 많은 도움은 됐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를 향한 눈속임 같은 거잖아요. 끊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내가 그 스위치를 누름으로 내가 거기에 한 번 더 자각하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분명 도움이 된 건 맞는데 실제로 오랫동안 그게 유지되지는 못했고 점점 더 그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심리상담센터도 계속 다니고 있었을 때 선생님이 그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경험을 딱 한 번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공간이 존재하는데 그게 언제인지 그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럴 때일 수도 있고 저럴 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한테는 그게 어떨 때인지를 찾아내보라고 하셨거든요. 하셨어요. 찾아내보라고. 선생님이 요가 학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요가 학원이 대화하는 요가였어요. 원래 요가가 심신수련이어가지고 그 정신이 같이 움직여줘야지 진짜 운동 효과가 있고 자세만 따라하면 운동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 요가 학원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물구나무 서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가 선생님이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서 저한테 계속 이 얘기를 해주세요. 어린아이들이 왜 물구나무 서기를 잘하는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아이들이 성인보다 실제로 물구나무 서기를 훨씬 더 잘한대요. 근데 물구나무 서기를 잘할 수 있는 신체 특성을 가져서가 아니라 아이들은 일단 여기서 쾅 하고 넘어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어떡하지? 라는 부담감이 없대요. 쾅 하고 쓰러져서 내가 허리를 다쳐서 내일 회사를 못 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없대요. 그래서 물구나무 서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물구나무 서기는 실제로 생각보다 사람이 하기 쉬운 동작인데 그런 여러 두려움들이 거기에 개입되면서 그걸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성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운동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이게 내가 단순히 거꾸로 뒤집어서 서야지가 아니라 이 자세에 담긴 뜻이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뭘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요가였어요. 근데 여전히 집중을 너무 못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다른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전혀 집중을 하실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죄송해요. 제가 집중해 볼게요. 라고 선생님 뒤 돌자마자 근데 내가 어저께 이 얘기를 어디까지 했던가 하고 딴 생각을 하면 선생님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다시 오셔서 조금 한 1분만이라도 집중을 해보세요. 제가 1분 동안 집중을 하시면 그 다음에 더 계속 집중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1초도 집중을 못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꼭 1분만이라도 집중해볼게요. 근데 내가 아침에 소연이한테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생님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를 포기하셨고 저도 그 방법으로 끝내 해결해 놓지 못하고 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찾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시도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찾아냈어요. 어디였냐면 제가 원래 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죽을 일 있으면 물에서 좀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보통 할 만큼 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물 속에서 그 귀까지 잠그고 있으면 가장 스트레스가 풀리는 시간이 그거고요. 그래서 목욕을 하든 수영을 하든 스킨스쿠버 할 수 있는 프리다이빙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편이고요. 수중 촬영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왜 안 나지 하고 숨 참고 있는 동안에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끝까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센터에 그날 바로 예약을 해서 뛰어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내가 시공간을 찾았다. 내가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시공간은 물속에 있을 때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실제로 물속에 있으면 이게 숨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다른 생각을 잘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해결책을 찾는 분들도 많았는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을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 있다가. 근데
이 순간의 정답이 이거면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럴 순 없지만 그래도 그런 순간을 한번 경험해 본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추후에 그 생각을 멈췄던 시간은 어땠는지, 그 순간에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계속 떠올려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물을 경험했고요. 근데 그래도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살던 중에 저는 명상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도 명상을 매일 새벽에 하는데 그게 명상이 유튜브를 보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색해보시면 되게 좋은 명상이 많아요. 경험 안 해보신 분 계시면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명상을 듣는데 또 당연히 다른 생각을 계속했어요. 일 생각이 계속 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선생님도 내 눈앞에 없는데.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영상에서 다른 생각이 혹시 많이 나세요? 그러면 그냥 그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지? 이거 왜 나한테 괜찮다고 하지? 아무도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난 널 포기할 거야. 아니면 이걸 어떻게 고쳐볼까?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분은 왜 나한테 갑자기 괜찮다고 하지? 라고 느끼는 순간 갑자기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뭔가 감동적인 느낌이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눈물이 없어서 진짜 고민했는데 별거 아닌 거에 갑자기 눈물이 나서 되게 당황했는데 그 명상 선생님이 혹시 눈물이 나면 그냥 우세요. 울어도 괜찮아요. 하시는데 저한테 CCTV 있는 줄 알았어요. 뭔가 이 상황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대화를 나한테 말 거는 거지? 실제로 대면이 아니라 나는 유튜브 영상을 틀어놨을 뿐인데 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경험을 했었는데 오히려 다들 콘서트장에서도 일 생각을 하면 어떡하냐 라는 말에 제가 그거를 걷어내려고 애써 노력을 했던 게 저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거고 괜찮아 딴 생각해 라고 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도 청개구리 같아서 그런 건가? 엄마가 저 청개구리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괜찮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 괜찮아져서 이걸 왜 해결하려고 했지? 라는 생각과 함께 뭔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버렸어요. 해결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안 떠오르면 안 떠오르는 대로 떠오르는 게 여행지인데 내가 왜 여행에서 일을 해야 돼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은 공간에서 좋은 생각하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네 하면서 그냥 마인드셋을 다 바꿨더니 해결할 필요가 없어지는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해결책이 없는 문제고 해결을 못한 문제라 무언가를 기대하고 누르셨다면 그래서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혹여나 그런 고민을 하진 않았는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끊어야 된다고 하면 끊는 대로 끊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런 대로 약간 Y를 다시 한번 던져보는 계기가 되었어서 그렇게 시도해보면 어떨지라는 것도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저 같은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더라고요. 원래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는 저처럼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요즘 책만 봐도 좀 대충 살라는 게 트렌드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되게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그러면 나는 불행한 인생인가?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힘들어서 어떡해? 너 그렇게 맨날 일을 해서 어떡해? 라고 하니까 스스로 뭔가 난 되게 행복한데 왜 자꾸 걱정을 하지 다들? 이렇게 처음에는 걷어내면서 그냥 개의치 않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상황을 나도 걱정하게 되는 그런 것에 빠져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과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산다는 건 제법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에 잠자는 시간 빼면 반은 적어도 일을 하는데 그리고 그 일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덕업일치를 할 수 있는 인생만큼 또 복받은 게 있나 하면 저는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잘 자고 잘 먹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저는 남들이 걱정하는 것에 비해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지 그건 개인차가 크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겠어 동공을 잃은 그런 마무리입니다. 다시 일단
어떻게 끝내는 건가요? 모르겠어서 저는 이만 도망갈게요. 하고 싶은 말 많아가지고 여기 온통 써놨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제가 카메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안녕, 언젠가 또 올게요.